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특검은 구속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수사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다졌던지 아니면 한 번의 조사였지만 그 조사로 구속 여건을 갖췄을 수도 있습니다. 나토 목걸이와 천수삼, 이후환 화백의 그림, 또 다른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혐의와 관련된 물증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재입당 허용 발언에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고 여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당 해산을 거론하면서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민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도 반박을 했고요. 먼저요,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그 CCTV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CTV를 오히려 공개하자.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공개를 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저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변호인 서모 변호사, 송모 예. 변호사 저분이 현장에 있어서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보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만 듣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이란 게요. 이렇게 긴박하게 막 어떤 순간이 이루어지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자기 변호인 측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에 비해 공무원들은 항상 바디캠을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떤 돌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법 밖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체포 집행도 실패했던 것이고 2차 체포 집행도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CCTV 공개해도 좋다라고 했는지 예.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특검도 동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하고 예. 국민들도 알고 싶어하니까 이건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주민 변호사 먼저요. 이 CCTV나 보디캠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치소 안에 이제 CCTV일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일단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예.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해당 법에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정보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피의자 스스로가 이걸 정보 공개 청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거는 비공개할 사유가 없고요. 예전에도 이런 수용자들이 이 구치소 내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공개하자고 했고 법무부가 지난 6일의 입장을 보면 당사자가 동의하면 CCTV 공개도 가능하다라고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공개를 하자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다 했을 거예요. 저도 보기에 불법적인 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10명의 수사관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론전에 나쁠 게 없다고 그 생각하는 것 모습 같아요. 자체만 보여주는 자체만으로도요. 그러니까 것으로도. 뭐 떨어져 허리를 다쳤느니 예. 아니면 대통령이 팔이 윤 전 대통령이 빠질 것 같아서 놔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게 체증돼 있는지 녹취가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장면 자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헌정사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을 10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끌고 가 시도하려는 그 장면만으로도 이건 사실 해외 토픽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윤 전 대통령도 이걸 좀 정치 재판이라고 다시 규정하고 불법이다. 나는 이걸 한번 이미 나는 나를 갖다가 벌써 이미 피의자로 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특검의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과정 전체를 이 하나의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예.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겠다니까 거기서 뭐 강제력을 행사했던 뭐 굉장히 불법적인 게 있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하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 행위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불법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자체의 모습을 공개하는 하는 게 유리할 것만으로도. 것이다. 그러면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여론전을 강화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실제 지금 범보수 진영에서도 예. 비판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사법형사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 집행을 사실 지금 본인의 지금 인치를 집행하려 구속을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조차 인사권을 갖고 있던 언제 바로 전직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게 국격에도 맞지 않고 좀 민망하죠.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취한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예. 이게 사실은 좀 비판이 오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김 여사가 또 지금 구속하느냐 마느냐에 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 전반적인 여론을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예. 압박해도 되느냐 이걸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원이 정당하게 집행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형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뭐 7가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인을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거기에 또 마지막에 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본인이 또 특검팀 팀장도 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본인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아니 특검팀 조사팀에 가가지고 아니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아니 본인의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특검팀 보고 출장 조사를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변호인들을 출정 과장실에서 접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엄밀히 이 변호사를 접견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출정 과장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했는가? 이것도 특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서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에게 네. 감사를 좀 내려야 되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얘기한 게 그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정 당국에서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방에서 그때 순순히 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출정과가 뭐냐면 이 검찰이나 법원에 이 재소자들, 피해자들이 가기 전에 수갑을 채우고 보호장치를 하고 그것을 착용이 끝난 다음에 문을 딱 열면 바로 이제 호송 버스가 있다고 해요. 예, 예. 거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물리력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수갑이라든가 포승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제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저항을 했던 것이고 예. 그 장소에 변호인들이 나중에는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CCTV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변호인들이 오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저는 징벌방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라는 게 무엇이냐.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홍준표 전 시장 검사 출신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처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박주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은 어제 주장하고 홍 전 시장이 오늘 얘기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예요? 사실 홍 전 시장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체포라는 것 자체가요. 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체포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반되는 게 팔을 잡거나 팔을 끌거나 하는 행위가 당연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력이 수반되는 강제 처분이라는 홍 전 시장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수위를 넘어서는 이 물리력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 행정법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 자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예. 구치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예. 여기서 말하는 물리력이라는 거는 거의 신체를 제압할 정도의 과도한 물리력이거든요. 고도의 물리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체포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의 물리력인지 아니면 이거는 법의 요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인지를 두고 예. 본인은 후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런 요건이 없는데도 나에게 고도의 물리력을 행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좀 주저했던 부분이 이런 법적인 다툼이 생길까 봐 사실 교도관들이 좀 조심했던 부분인데 예. 역시나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체포라는 것 자체는 팔을 잡거나 아니면 어깨를 잡거나 하는 게 예.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저항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의자를 들어서 옮기는 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체포 영장으로 과연 허용될 수 있는 물리력인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물리력을 행사해야 네.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려워지긴 한데 최선생 네.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체포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끌고 가는 걸 네. 체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체포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죠.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제 힘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제 65세 노인이다. 예. 그렇게 그 65세 노인과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10명씩 달려들어서 그 의자체로 끌어가려는 이런 모습이 이게 올바르냐.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교정당국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7대 요건에 들어가는 게 교정당국이 재소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관리하는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번엔 서울구치소장이 여기에 협조하라고 이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저항함으로써 저는 제가 보기에 만일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보기에 뭐 65세 노인이든 뭐 55세 뭐 작년이든 상관없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데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는가 아마 현장 팀의 고민이 있었을 거고 예. 현장 지휘관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판단했겠죠. 여기서 중지하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이게 앞으로 체포영장이 더 지속된다 해도 예. 계속 반복될 데자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여권에서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특검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어제 기한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강제 구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냐.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 얘기는 강성수 부대님 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인데 예. 그 시간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또 신청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물리력인 것을 또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력에 대한 손실,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소명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를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물리력으로 데려오기가 조금 포기한 것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지적을 2가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가지고 특검 조사실에 앉혀도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건데 왜 저렇게
허팀을 쓰는 거냐,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냐 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예. 잃을 게 없는 재소자들은 다 보고 따라할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정시설과 수사당국에서 앞으로 수많은 통제가 되지 않는 피해자 재소자들 때문에 더 많은 행정력과 물리력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왜 1차 때는 특검보가 갔는데 2차 때는 특검보가 가지 않았어요. 예. 그냥 검사가 갔단 말이에요. 특검팀에는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도관들을 제대로 통제를 저는 못한 것 같아요. 딱 앞에 쓰고 수갑 채우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못하고 통화를 했다고 문흥주 특검보가 통화를 했다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검사도 망설이는데 교도관도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를 고소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를 다시 받아가지고 예. 3차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아니 한남동 그 자택에서도 우리가 다 체포영장 받아고 계속해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에는 체포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정청래 대표도 오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재차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박주희 변호사, 그럼 특검팀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입니다. 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수사라는 거를 그렇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에 의식을 해서 하면 사실 그 자체로서 뭔가 이 정당성이 좀 이 해소가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 희석이 될 텐데요. 근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는 좀 경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만약에 그냥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재소자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특검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체포 집행 과정에 너무 많은 인력과 이 관심과 이런 이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서 그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를 확정시키는 게 오히려 특검의 역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에 오히려 이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과연 특검의 역할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이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좋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정작 중요한 걸 따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특검도 이제는 좀 경영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요. 아마 뒤에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제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속영장 요건에 대략 다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어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바로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그 자체는 어제 나왔던 이 조사 결과가 자체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는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권리이긴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부인했을 때는 사실상 수사에 협조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 나토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증거인멸이라면 도주 우려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 여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예. 지금 소환 조사가 늦어졌는데 도망이라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어렵게 숨는 것도 하나의 이 도주 우려라고 보거든요. 회피하려는 것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운 종교시설로 만약에 숨는다거나 아니면 병원 시설로 숨는다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도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계속 통원 치료를 이유로 사실상 소환 조사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를 할 때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조사를 할 때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한 번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나서 최소한 3, 4일간의 이 뭐 휴식 기간을 달라. 그리고 조사는 6시 이전에 끝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요구를 특검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검이라는 건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금 밝혀야 되는 혐의는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최소한 네. 목걸이 그 나토 목걸이를 네. 보면은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목걸이가 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가지고 언제 모조품을 산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네. 출시한 날보다 훨씬 전에 샀다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방아쇠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김 여사가 왜 그 무리하게 그걸 그냥 시점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그 시점에 그 출시됐던 시점만 대충 얘기해도 될 텐데 예. 왜 그걸 그 과거로까지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더 좀 설득력 있게 하려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이거 오래전에 샀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강조하다 보니까 장소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김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에게 나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최근에 뭐 사거나 한 게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게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예.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가품은 어쨌든 그 진품이 나오기 전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한 건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그 특검이 묻는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했죠. 얘기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도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하긴 해도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수사를 흐트러뜨리려는 의도와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목걸이 진술을 바뀌고 그다음 시점이 틀린 거 이게 아마 가장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게 설령 들어가진 않더라도 영장 청구에는 이게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해서 방어하는 데는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박주임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간부에게 보다 문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이아 목걸이 관련한데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뭐라고 표현했는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그 문자를 가지고 있고 김 여사에게 그 목걸이 받은 적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받은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김 여사가 했다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모든 수사가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결정적인 진술을 받기 전에 모든 정황과 관련된 수사를 모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진술을 했을 때 그런 나머지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피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여사가 다이아가 굉장히 상당히 커서 놀랐다 이런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고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가 건네졌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는 애도 예. 나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김 여사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수상 관련해서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김건희 씨가 그 통일교 간부에게 통화한 내용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김 여사는 이거를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특검팀에 가가지고는 예. 나는 태양인이라 인산이 몸에 안 맞아서 안 먹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아니 몸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너무 여러 군데 해놔가지고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향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선 때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예. 피해 날이라는 데가 자기는 언론사로 알았다. 여론조사 그런 보도도 있었죠. 몰랐다. 그랬는데 뭐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카톡 주고받은 거 보니까 뭐 편집장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의제기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뭐 이게 그 여론조사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일부러 어떤 답변을 했을 때 보통은 추궁을 하잖아요. 예. 증거를 제시하면서. 근데 일부러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궁을 하지 않고 유도했다. 계속해서 질문만 받아놓고 그게 조서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서를 그대로 재판부에 갖다 주면 판사 입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 이런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을 때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또 하나의 수사 기법을 쓴 게 있는데요.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는 유죄를 이미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예. 그들과 공범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자체는 이미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이 나왔다라는 혐의가 거는 소명됐다. 법원에서는 이미 소명이 됐다. 근데 그들과 공범관계라는 거는 이미 범죄가 혐의를 소명이 됐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특검에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천수삼 얘기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나는 지금 태양인 체질에서 인삼을 먹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섭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걸 나에게 전달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선 사실상 고의가 입증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실제로 인삼을 받아서 먹었든 안 먹었든 상대방이 나에게 인삼을 건네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에 있어서 이 수재와 관련돼서는 사실 증거가 있는 거고 또 특검에서는 이 천수삼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수삼이 건네준 시점을 보면요. 예. 가방과 목걸이가 건네준 시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당사자들끼리 가방 잘 받았습니까? 목걸이 잘 받았습니까? 말하는 게 사실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나쁘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회적으로 인삼차 잘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인삼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인삼을 건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고의 입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얘기군요. 이 천수삼과 명품백의 연결고리가 검찰에서 보는 시각이. 오늘 특검에서는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까지 소환해서 혐의를 다지고 있는 거죠.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 표현이에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된 이후, 2차 구속이 된 이후로 일체 법원 특검 조사 다 거부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마지막 이제 승부처니까. 여기서 소명이 안 되면은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법원에 그러니까 검사의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에도 성실히 협조한다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제 이렇게 조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속도전을 하는 경우도 지금 김 여사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인을 구속시켜서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급한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까지 같이 체포해가지고 끌고 들어온다. 이게 사실 특검의 지금 수사력 뭐 인원은 많지만 이렇게 전선을 넓혀가지고 특검이 그냥 무리수만 띄지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선 조금 이제 호흡 조절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 3차 집행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12일 날 있을 김 여사의 지금 신병 확보, 그러니까 그 구속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선을 너무 확대하는 것도 실제 보십시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시도하다 말았는데 오히려 지금 16개 혐의를 가지고 김 여사를 입증해야 되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더 이게 공을 들인 거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몸통이고 결국엔 그 영향력 때문에 김 여사가 나의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과관계 연결고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대란 특검이 넘어야 될 산은 내란 특검이 뭔가 김건희 특검이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수사는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신병 확보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좀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12일 날 아마 김 여사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일부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그런 지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요. 김 여사가 이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낮췄죠. 그런데 재임 기간 중에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과거 영부인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걸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의 뭐 강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선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을게요. 대선 기간 내내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과 비교해 네. 보면 이후에 영비운으로서 활동 그거하고는 조금 또 많았다. 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비판입니다. 예. 이거는 그렇다면은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받게끔 이부속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특별 감찰관을 통해서 영부인과 가족의 모든 상황들을 좀 말하자면 워치받게 하든가. 예. 저는 하지 않고 권한을 누렸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직위가 공적인 그 말하자면 지위를 받은 건 공무원의 지위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이부속실을 설치했으면은 그 예산을 투명하게 쓰거나 하는 걸 국회 감시 감독을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활동은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이부속실 설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산을 묶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회의 눈을 피해서 본인이 할 수 있을 거 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여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지점이 바로 이거란 거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혼동해서 썼다는 거. 이 지점이 가장 뼈아픈 거고 또 하나는 전 그거예요. 저렇게 지금 오늘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기자회견했을 때는 이른바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하는 저걸 면접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뭔 무기? 면접 볼 때 면접. 블랙 앤 화이트로 예, 예.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 그걸 메시지 간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몸을 낮췄는데 실제로 저런 게 아닌 출두할 때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사과할 때 빼놓고는 정말 본인이 본능적 지위를 누렸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중성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 예. 그런 감성적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저렇게 본인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차라리 공적 영역에서 편입돼서 감시 감독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예. 누리기는 하되 감시받지는 않겠다. 이게 가장 큰 국민적인 영린을 건드렸던 사안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주민 선생 저 발언이 앞으로의 이제 법정에서 법리 다툼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측면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요. 예.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다 이미 변호인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리뷰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예.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죄송하다라는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때까지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해서 나중에 향후 기소가 돼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나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없다. 이 스탠스로 아마 김 여사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본인은 행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옆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예.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공범으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방조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인정하는 피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있는 대외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실상 이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예. 나는 아무것도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한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연결의 매개체인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범으로도 의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부부 사이기 때문에 둘만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권이 없는 사람인데 예. 직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점이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게 김건희 여사에게 뭐를 줬습니까? A급 비화폰이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A급 비화폰이 뭐 이전에도 벌써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뭐 교사를 하든 지시를 하든 청탁을 하든 뭐 상의를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는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단독범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거는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양평고속도로 같은 거 정말 수건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이권,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종점을 바꿨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예. 정말로 이거는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특검이 1차 조사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많이 안 나간 거죠. 그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혐의도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뭐 지금도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예. 워낙 지금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특검에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좀 수사가 진척이 된 부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기소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인하는 상황으로 가다가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특검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본인들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영장 실질 심사가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실시가 됩니다. 이게 최석표님 언젠가부터 워낙 이런 일들이 뭐 많아가지고 그 판사가 누구냐? 그렇죠. 또 일반적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정재욱 부장판사라고 해요. 근데 전에 관련된 인물들 좀 판결 구속 여부 한 거 보면은 윤영호 뭐 통일부 전 간부도 구속시켰고 네. 이상민 전 장관도 영장을 발부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판사 성향보다도 김 여사 물론 판사 성향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해서 뭐 주목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좀 법원이 과연 이 영장에 대한 어떤 그 피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가 볼 텐데 제가 보기에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저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두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사례가 한 사건으로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외에는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건은 두 부부를 같은 사건으로 구속시킨 게 그게 유일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같은 사건으로. 그런데 물론 지금은 뭐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권력형 비리라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결이 같은데 근데 이 배우자와 윤 전 대통령을 같이 구속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은 있을지라도 저는 지금 이번에 첫날에 가서 진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좀 많이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배치가 되면은 예. 이 부분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판사가 좀 판결문을 길게 하더라도 거기에 좀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김 여사가 직접 참석해서 소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여기에서 밀리면은 뭐 이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해서 아마 예. 본인의 모든 변호인단의 어떤 그런 활약들을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전망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유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사도 그 정도의 어떤 고려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것이 또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 그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건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가 너무 거짓 해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나도 이 국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느꼈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이 지경을 벗어나버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 저는 그 정재욱 판사가 현명한 판단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 일단은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심사를 받고 나서 김 여사도 어딘가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서울구치소인가요? 네, 보통 이제 구치소는 이제 피의자 이 대기실에 사실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 지금은 또 이례적인 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같은 구치소에 넣진 않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동부구치소나 남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심사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간의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